1950년 7월 14일 공내시 30분 7월 중순 고산지대 특유의 짙은 안개가 산과 계곡을 뒤덮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최악의 기상조건 하에서 북한군의 포탄이 이화령 일대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각 대대에 즉각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하면서 전방으로 추진된 청음초의 경계 강화도 지시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안개가 걷히자 연풍삼 거리에서 이화령 고개에 이르는 도로상에 북한군의 전차와 자주포, 병력들이 가득 메워져 있는 광경이 목격되었으나 이때는 이미 숨 이상의 북한군이 이른 새벽의 짙은 안개를 이용해 각 대대 진지 가까이 접근하여 일제히 사격을 가하면서 진내로 돌입하고 있었습니다. 이종기대 위의 이대대는 불시에 들이닥친 북한군과 격전을 벌였으나 중과부적으로 633고지 후사면으로 밀려났고 이윤산 소령의 3대대도 방어진지가 부분적으로 돌파되어 일부 병력이 진지를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박노규 중령의 1대대 역시 진지 가까이 밀려든 북한군과 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연대관 측소에서 전방을 관측하고 있었지만 북한군이 쏘아대는 포탄이 떨어져 장렬하는 소리만 들릴 뿐 안개로 인해 각 대대의 전투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2대대, 3대대와는 무전까지 두절되어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08시경 짙은 안개가 걷히자 한병선 대령은 진지를 고수하고 있을 것으로 믿었던 2대대와 3대대 장병들이 이화령 고갯마루로 철수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병선 대령은 즉시 이화령 고갯마루로 나가 철수하는 병력을 제지하는 한편 1대 대장 박노규 중령을 무전으로 호출해 역습으로 633고지를 탈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자신이 직접 진두지휘에 나섰습니다. 연대장이 여기 있다. 물러서지 말고 반격하라. 1대대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3번 도로 북쪽 능선으로 역습을 시작했으며 이화대를 같이해 이화령 고갯마루로 철수 중인 병력들도 1대대의 반격에 힘을 얻어 역습대열에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화령 일대에 북한군의 포격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병선 대령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직접 선두에 나서서 공격을 독려했습니다. 이때 16포병대대도 북한군의 후속 증원을 차단하기 위해 연풍 일대에 포격을 집중했습니다. 이 무렵 이종기대 위의 이대대는 이화령 후사면에서 북한군과 격전을 벌이고 있었고 2대대 장병들은 북한군에 의해 고립된 채 실탄과 수류탄이 거의 고갈된 상황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백병전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연대의 주력이 노도와 같이 밀려들게 됨에 따라 북한군 진영에서는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오히려 이곳은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는 길목이 되었습니다. 이화령 고갯길은 북한군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으로 메워져 있었으나 도로 포기 협소에 신속히 회전하여 철수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화령 계곡으로 몰려든 북한군은 사방에서 사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협소한 도로마저 파괴된 곳이 많아 기계화 부대가 정체됨으로써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연대는 무질서하게 퇴각하는 북한군을 추격하면서 빼앗겼던 진지를 모두 탈환했습니다. 이화령을 탈환하자 이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11시 30분에 각 대대에 연풍 삼거리까지 진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격을 시작하고 1시간여가 흐른 12시 40분에 박노규 중령의 1대대가 연풍을 탈환했습니다. 한병선 대령은 1대대의 공격을 중지시키고 연풍과 299고지 사이에 그 편방어 진지를 구축하게 한 다음 각 대대장들에게 북한군의 재공격에 대비한 재편성과 진지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연대는 북한군 800여 명을 살상하면서 장갑차 3대, 트럭 10대, 소총 13정을 노획하고 7명을 생포했습니다. 반면에 이연대에서도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병선 대령은 19연대와의 협조된 방어를 위해 이화령으로 복귀를 검토하던 중 사단장 김종호 대령으로부터 원진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연대는 도로 사정상 견인할 수 없는 노획 장비를 모두 파괴하고 22시에 이화령으로 복귀했습니다. 국군 6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북한군 1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문경을 방어하려면 이화령 서쪽의 주진리 계곡에 대한 차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7연대장 임부택 대령에게 2대대를 백화산으로 이동시켜 주진리, 시루봉을 넘어 분지리로 이어지는 사단의 서측방을 방어하게 하고 문경에 위치한 사단 지휘소를 3km 남쪽의 나모리로 이동시켰습니다.
명령을 받은 김종수 중령의 7연대 2대대는 7월 14일 14시에 백화산에 도착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북한군의 접근로인 평전치에 일개 중대를 배치했습니다. 이 무렵 북한군 13사단 예하 21연대가 주진리, 분지리, 백화산 쪽으로 침투하고 있었으나 국군 6사단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7월 14일 저녁에 7연대 2대대로부터 이만봉 일대에 북한군이 출현했다는 보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사단 서측방에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국군 6사단은 사단 서측방의 경계 강화와 더불어 22시에 사단지휘소를 신현리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연대가 이화령 일대에서 북한군 2연대와 격전을 치르고 있던 7월 14일 조령의 19연대 방어지역으로는 북한군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9연대는 이날 적정을 탐색하면서 진지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7월 15일 06시 30분 19연대장 민병권 대령은 조령 제2관문을 방어하고 있던 2대 대장 김용기 소령으로부터 북한군의 공격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김용기 소령의 보고 내용은 짙은 안개로 인해 북한군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대대급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진내에서 백병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대대는 오중대가 수안보에서 고립되어 조령으로 이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력이 400여 명 정도였습니다. 김욱전 대위의 오중대는 조령으로 이동하기 전에 대대장 김용기 소령으로부터 오가리 일대에 출현한 북한군을 격퇴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곳으로 출동했지만 이미 북한군이 남쪽으로 이동한 뒤였습니다. 이때부터 오중대는 적중에 고립되어 조령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대는 진내로 돌입하는 북한군과 치열한 백병전까지 전개했으나 7중대 1소대장 한용권 중위와 6중대 1소대장 이용식 중위가 전사하고 7중대장 박능식 중위와 대대 통신장교 박재상 중위가 부상을 입는 등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08시에 진지가 무너졌습니다. 북한군 선두부대가 조령 제2관문을 돌파하고 조령 제1관문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고 대대장 김용기 소령마저 대퇴부 관통상을 당하면서 지휘체계도 마비되었습니다. 연대장 민병권 대령으로부터 조령 제1관문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대대는 중상을 입은 대대장 김용기 소령을 대신해 대대교육장교 이진함 중위가 병력을 수습해 주울산 서쪽 산기슭을 따라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대가 조령 제2관문 일대의 방어진지를 이탈하기 시작하자 민병권 대령은 16포병대대에 제2관문 일대에 대한 포격을 요청했습니다. 이 진내 포격으로 인해 북한군 선두부대의 진격을 다소간 지연시키면서 분산된 병력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지만 이대대에서도 부관 조용 중위가 전사하는 등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진내 포격 과정에서 19연대장 민병권 대령과 16포병대 대장 김성 소령 사이에 포격 시점을 놓고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민병권 대령은 이대대에 철수 명령을 하달한 후 상초리 계곡에 대한 진내 포격을 포병대대에 요청했으나 김성 소령은 진내 포격 시기가 이른 감이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힘으로써 포격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민병권 대령은 북한군이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조령 제2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마지막 보루인 조령 제1관문마저 지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재차 진내 포격을 요청했습니다. 조령 제2관문을 점령한 북한군은 그 여세를 몰아 11시에 일대대가 방어하고 있는 조령 제1관문까지 진출했습니다. 개전 초기 홍천에서 1중대를 2중대와 3중대에 통합한 이후 병력을 보충받지 못해 2개 중대로 편성되어 있던 일대대는 진내로 돌입한 북한군과 백병전을 벌였지만 대대장 최병묵 소령을 비롯해 3중대장 김택수 중위, 3중대 3소대장 송기종 소위, 2중대 1소대장 김용한 중위 등이 전사하고 병력마저 분산되어 무질서하게 하초리 쪽으로 철수했습니다. 하초리에서 상황을 주시하던 19연대장 민병권 대령은 일대대 교육장교 이계순 대위로부터 제1관문의 상황을 보고받자 대대 작전주임 이주근 소령에게 병력을 551고지로 철수시키라고 지시하고 16포병대대의 화력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6포병대대가 일대대의 방어진지 전방인 상초리 일대에 집중포격을 가하는 동안 일대대는 신속히 551고지로 철수하여 급편 방어진지를 편성했습니다. 조령 제1관문까지 진출한 북한군은 이곳에서 재편성 상태에 들어간 듯 한동안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19연대 1대대와 2대대가 조령에서 격전을 치르는 동안 연대의 우일선인 김한덕 소령의 3대대는 비지제 고개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지는 연대의 주력이 점령한 551고지와 4km 정도 떨어져 있어 서로 전선을 연결하기 어려웠고 3대대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부대는 2km 후방의 654고지에 위치한 7연대 3대대뿐이었습니다. 이화령의 이연대는 5인접 부대인 19연대가 문경 쪽으로 밀리게 됨에 따라 양측방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화령 진지를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각서리에 위치한 연대 보급소를 문경 남쪽의 나무리로 이동시키고 야간 방어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이화령과 조령에 대한 북한군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단 서측방인 이화령 서남쪽의 무방비 지대로 북한군이 계속 밀려들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자 예비대가 전혀 없었던 6사단은 측 후방을 방어하기 위해 일부 진지를 재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7연대의 서측방의 2개 대대를 서남쪽으로 이동시켜 1개 대대는 백화산과 그 서쪽의 평전치를 점령하게 하고 1개 대대는 성주산을 방어하라고 지시하고 2연대에 1개 중대를 차출해 19연대를 증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7연대 2대대가 백화산에 1대대가 성주산에 각각 배치되었습니다. 김종수 중령의 7연대 2대대는 17시까지 진지 편성을 마치고 정찰을 실시하던 중 18시에 2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백화산 서쪽의 평전치를 향해 이동 중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북한군은 평전치 고개를 넘어 나무리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 2열 중대로 고갯마루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구부 능선에 배치된 윤수용 중위의 6중대가 이들이 진지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제히 기습사격을 가했습니다. 혼비백산한 북한군은 산골짜기로 흩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국군 병력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고는 과감한 공격으로 강행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윤수용 중위의 6중대는 신용관 대위가 지휘하는 화기중대의 화력 지원을 받으면서 용전분투하여 1시간 만에 북한군을 격퇴했습니다. 7연대는 북한군 선두부대를 격파하고 백화산을 확보함으로써 그 남쪽의 성주산까지 이어지는 사단의 서측방을 지켜냈습니다. 이 무렵 북한군 13사단의 주력은 7연대 진지 서쪽 6km 지점인 원북리로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최광 소장이 지휘하는 북한군 1사단은 7월 16일 06시를 기해 총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조령 제1관문을 점령하고 있던 이창권 대좌의 3연대로 문경 정면을 압박하면서 김양춘 대좌의 2연대는 이화령을 점령한 후 문경으로 진출하도록 하고 예비대로 있던 황석 대좌의 14연대는 좌측의 갈평리 계곡으로 우회하여 공격하게 함으로써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국군 6사단 방어선의 우측을 담당하고 있던 19연대 3대대는 황희철 중위의 9중대와 김두일 중위의 10중대를 일선해 이상학 중위의 11중대를 외갈평리 부근에 배치하고 화기중대인 김덕혜 대위가 지휘하는 12중대에 81mm 박격포 내문을 파령리 계곡에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3대대 방어진지는 물론 그 후방의 대대관 측소와 파령리 일대에 포격을 가하면서 2개 대대 병력을 비지제로 진격시켰습니다. 3대대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북한군의 파상공격에 진지가 돌파되고 주력이 포위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대와의 교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3대대장 김한덕 소령은 방어진지를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병력을 영산 654고지선으로 철수시켰으나 이때는 이미 북한군의 주력이 용현리 부근까지 진출해 654고지 동쪽으로 우회하고 있었습니다. 11시 3대대가 파령리 남쪽에 집결했을 때에는 병력이 300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3대대는 문경을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460고지의 급편방어 진지를 편성하고 7연대 3대대와 연락을 취하면서 방어태세를 갖추었으나 북한군이 공격 속도를 늦추지 않고 철수하는 19연대 3대대를 추적해 진지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무렵 7연대 3대대는 654고지 동쪽으로 우회한 북한군과 교전 중에 있었는데 19연대 3대대가 460고지로 철수하자 좌일선인 9중대로 하여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부 진지를 조정하고 81mm 박격포 소대를 광원리 부근으로 철수시켜 우일선의 10중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13시 19연대 3대대 방어진지가 돌파됨으로써 7연대 3대대의 퇴로가 차단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19연대장 민병권 대령은 3대대가 460고지에 이르러서야 무선교신이 소통되어 이와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사단장 김종호 대령에게 병력 증원을 요청했으나
예비대가 없었던 사단에서는 장병들의 선전만 당부할 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551고지의 1대대와 2대대가 15시부터 북한군과 격전을 벌이다가 18시에 문경 서쪽의 진안리 부근까지 밀려 사실상 연대의 방어진지가 무너졌습니다. 바로 이때 사단으로부터 철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19연대는 나머리로 집결하고 1개 대대를 복명산 북쪽 기슭에 배치하라. 이 명령에 따라 19연대장 민병권 대령은 지곡리로 철수 중인 3대 대장 김한덕 소령을 무선으로 호출해 병력을 수습하는 즉시 복명산으로 이동하여 우무실 부근에 그 편방어 진지를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상리와 진안리 일대에 분산된 1대대와 2대대를 나모리로 집결시키고 동측방의 7연대 3대대를 나모리 방향으로 철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19연대가) 고전하고 있는 동안 사단 좌일선인 2연대는 접적 없이 이화령을 고수하고 있었지만 양측방에서 북한군의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점차 고립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화령 서남쪽 분지리 계곡에 북한군이 출현하여 백화산 쪽으로 진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대 좌측방의 위협은 물론 퇴로마저 차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2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633고지에 배치한 2대대를 분지리와 인접한 갈미봉 서쪽에 재배치하고 3대대를 이와 연결시켜 북한군의 서측방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연대 3대대의 파령리 철수로 조령 방면이 위기에 처하자 육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16일 12시에 2연대에 나모리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2연대의 철수를 감지한 북한군은 국군의 철수 병력에 타격을 가하고자 포격을 증강했습니다. 이로 인해 2연대는 1대대 중화기 중대장 김용하 대위가 전사하는 등 상당한 병력 손실을 입었지만 최대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문경 서쪽의 잡바산 계곡을 통해 19시에 나모리에 집결했습니다. 2연대가 철수하는 동안 서부 전선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던 유엔공군의 F-80 전투기 1개 편대가 14시에 이 지역에 처음으로 출격해 2연대의 철수를 엄호했습니다. 그러나 유엔공군의 근접 항공 지원 과정에서 19시에 오인 사격이 발생해 10여 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등 큰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사단 공병대대는 2연대가 철수한 후 진안교를 폭파하고 문경으로 들어오는 도로에 대전차호를 구축했습니다. 한병선 대령의 2연대가 이화령에서 철수하기 시작하고 1시간이 지났을 무렵인 7월 16일 13시 분지리에서 증강된 대대규모의 북한군이 황악산 방면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백화산 서쪽 능선을 점령하고 있던 김우희 대위의 7중대는 북한군의 이동을 목격하고 화기중대인 신용관 대위의 8중대로부터 화력 지원을 받으면서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했으나 또 다른 북한군이 2연대가 철수한 빈자리를 이용해 갈미봉을 동쪽으로 우회해 황계산을 돌파하자 7중대는 퇴로가 차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7중대 좌측의 6중대가 14시부터 평전치에서 북한군 1개 대대의 공격을 받고 혈투를 벌이다가 백화리로 물러나는 등 백화산의 7연대 2대대는 분지리, 황악산을 넘어온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대대의 화력을 총동원해 이를 저지했지만 북한군의 주력이 갈미봉 동쪽 능선으로 우회해 황계산을 넘고 일부 병력이 평전치 방면으로 공격을 가함으로써 더 이상 진지를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7연대장 임부택 대령은 이곳에서 북한군과 대결하는 것보다 3번 도로와 나모리의 집결지를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19시에 2대대를 옥녀봉으로 철수시켜 성주산의 1대대와 협조된 방어진지를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무렵 북한군의 주력이 이미 평전치와 백화산을 지나 성주산 쪽으로 이동해 1대대와 교전 중이었으며 황계산을 넘은 대대 규모의 북한군도 문경 남쪽의 잡바산 쪽으로 쇄도하여 옥녀봉 북쪽의 방어 대책이 시급했습니다. 1대대는 성주산에서 북한군 80여 명을 사살했으나 5일선 1중대 선임장교 박관식 중위가 전사하고 3중대 선임장교 이상우 중위가 중상을 입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7연대 1대대와 2대대가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을 무렵인 20시 30분에 19연대로부터 배속이 해제된 3대대가 나모리에 도착했습니다. 7연대장 임부택 대령은 3대대를 곧바로 마원리로 이동시켜 옥녀봉 북쪽 능선에 그 편방어 진지를 편성하게 했습니다. 1950년 7월 16일 21시 문경을 점령한 북한군 1사단은 3번 도로를 따라 공격하는 대신 성주산과 옥녀봉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여 국군 7연대 방어진지가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6포병대대는 문경과 수원 부근에 포진하여 1포대가 하초리 일대, 2포대가 갈평리 일대, 3포대가 이화령 일대를 포격했습니다. 16일 오후에는 19연대 3대대가 파령리 쪽으로 철수하자 2포대가 이를 엄호하고 1포대와 3포대는 사단의 서측방으로 쇄도하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분지리와 백화산 일대에 포격을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6시에 북한군 82mm 박격포탄 10여 발이 2포대에 떨어져 전포대장 김정희 중위를 비롯해 전국종 1등 중사 등 12명이 전사하고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포대의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이를 목격한 정우경 대위의 3포대에서 북한군 박격포 진지를 포착하고 포격하여 북한군 박격포 진지를 파괴했습니다. 이는 보병과 포병이 상호 협조하지 않아 적정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7월 중순의 폭염을 견디지 못한 포병대원들이 철모와 상의를 벗고 포를 조작하다가 머리와 가슴에 파편 관통상을 입어 피해가 컸습니다. 보병연대의 철수를 화력으로 엄호하던 16포병대대는 2포대의 기능이 마비되고 북한군이 목전에 다다르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신현리로 철수했습니다. 사단지휘소가 있는 신현리에 도착한 포병대대장 김성소령은 사단장 김종호 대령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고서 일선 보병연대의 비협조를 호소했습니다. 김성소령의 비분간개한 호소를 들은 김종호 대령은 묵묵히 담배 한 대를 권하며 16포병대대의 활약을 치하하고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않느냐. 최선을 다해 싸우자. 사단장의 진심 어린 치하를 받은 김성소령은 위급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다시 포진지를 선정하고 지원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16포병대대는 7연대 정면인 백화산 일대는 물론 북한군의 집결이 예상되는 문경 주변의 요충지에 집중적으로 포격을 가했습니다. 문경 정면의 방어진지가 돌파될 무렵인 7월 16일 15시에 미 25사단 35연대의 특수임무부대가 6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나모리로 북상했습니다. 미 25사단은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으로부터 상주에 본부를 두고 예천, 함창, 보은선에 2개 연대를 전개하여 소백 산맥에서 방어전을 펼치는 국군을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고 24연대를 예천, 35연대를 함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함창으로 이동한 35연대는 문경 전선이 위태롭게 진행되자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해 급파했으나 특수임무부대의 F중대가 나모리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국군 6사단이 문경 남쪽으로 철수 중에 있었기 때문에 특수임무부대는 F중대를 국군 19연대 3대대가 점령하고 있는 복명산의 좌측방에 급편진지를 편성하게 하고 A포대의 155mm 곡사포는 서쪽 도로변에 포진시켰으며 전차소대는 다시 진남교 남쪽으로 내려보내 불정리에 대기하게 했습니다. 이 무렵 미군은 딘 소장이 지휘하는 24사단이 금강 방어선에서 물러나 대전으로 집결하고 있었고 게이 소장의 1기병사단은 포항에 상륙하고 있었습니다.